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구역으로 이제 올해 신설된 제도인데 지극히 정치적인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법에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반드시 이제 그 해에 꼭 나오게 되는데 올해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한번 여러분들 시험까지는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되겠는데요. 이 입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제도들이. 근데 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못 하는데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서는 가장 센 놈입니다, 놈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복궁 주변에 관광호텔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주변에다 호텔 건축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안 돼요, 이제 현행법상. 그런데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제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제 요 용도 구역화를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논란이 많습니다. 요거를 밀어붙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앞으로 딱 올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딱 5년만 요거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는 일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위험한 제도예요, 사실은. 아무리 개발이 좋다고 해도.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만들어 놓고 실제 이제 시험에도 출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모두 없어지는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지정된 곳도 없고 하니까 경복궁 주변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을 했다고 해보고, 어디 초등학교 주변에다가 지정했다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역, 이것도 자주 이제 대두가 되는데, 여기 주변에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했다고 해보죠. 그럼 요 동네 특색이 다르고, 요 동네 특색이 다르고, 요 동네 특색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개발지향적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개발지향적이나 제주도에 있는 개발지향적이나 똑같은 그 개발지향에 대한 법이 다 적용이 되는 게 똑같은 내용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시가와 조정구역도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 딱 지정이 되게 되면 이 구역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구역대에다 계획만 붙여주시면 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에 지정된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구역에서는 요 계획만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를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서는 이 계획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 계획마다. 그래서 이제 획일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으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합니다. 국토교통장관 미처 거두시고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 기능, 주거기능이면 주거기능, 상업기능이면 상업기능, 하나의 기능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능, 주거, 상업, 공업기능 등을 이게 복합이라는 의미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일정한 지역에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기존의 용도구역 등은 전부 포괄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이거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하시죠, 오늘은요. 예? 그럼 아니 이제 수업 마친다는 게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국토경비등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토지 이용 규제 제도 3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용계, 기도, 지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의 제도만 더 공부를 하는데요. 자, 290페이지를 넘기십시오. 제8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오늘 연음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때 10여 년 전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제도였어요. 혼자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금처럼 어떤 뭐 강의를 들을 수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게 제도를 전혀 저도 이해를 못한 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깨우치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사실은 이제 제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려웠던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안은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안은 일부에 대하여 밑줄 딱 끄주시고요. 일부를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하나 다 쳐놓으셔요. 일부. 그래서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공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개념이 토지이용 합리화 구체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여기서 이제 관리라는 의미는 개발 의미는 관리가 되겠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공 관리계획이다. 이게 법적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죠? 특강시군 자기 도시죠. 도시 일부만을 대상으로 수립해요. 도시군 계획입니다.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 그 도시 일부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 도시의 전부 일부, 그렇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개발, 토지 이용 합리화 구체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전부 개발 관련 용어예요. 자, 그 도시의 일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부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죠? 광역 계획권이지.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입니까? 광역 계획권 지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해야지만이 광역 도시계획이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먼저 정해줘야 돼요. 도시 일부만을 대상으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름은 뒤에다 구역만 붙이시면 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딱 합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시킬 곳을 딱 정해가지고 자, 지정을 딱 해. 어떻게 지정할까요? 용계, 기, 도, 지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승인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용도지역 바꾸듯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관리계획 결정권자 정리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도록 작년부터 권한을 줘버렸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국토교통장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대도시 시장님도 이때는 여기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 군수가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장 운수를 꼭 체크를 나중에 좀 해주셔야 돼. 여기서는 대도 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 운수가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아까 입지기재 최소구하고 같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A라는 지구 단위 계획벽을 지정을 했어요. B라는 지구 단위 계획벽을 지정을 했어요. C라는 지구 단위 계획벽을 지정을 했다라고 해보죠. 여기는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여기는 공업지역이에요. 동네 특성이 다 다르지. 똑같이 획일적으로 개발을 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딱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별로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C 지구 단위 계획벽에서는 C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A 지구 단위 계획벽에서는 A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A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A 지구 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습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되기 전에 일단 용도 지역은 있잖아요, 여기에. 다음 모든 토지에 일단 용도 지역은 무조건 있으니까 용도 지역이 딱 정해지니까 용도 지역에 의한 규제를 하죠. 대통령령에서 정해놓고 있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용도 지역에서는 목욕탕은 건축을 못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건폐율도 정해주니까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00% 이렇게 정해놨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갑돌이가 있다. 갑돌이는 자기 토지에다 목욕탕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적으로 딱 지정이 됩니다. 그럼 뭘 수립한다 그랬어요?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 계획에다가 여러 개 정하는 거예요. 목욕탕 건축할 수가 있네. 있다. 건폐율은 좀 더 늘려가지고 60. 용적률은 250. 여러 개 정해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자, 그렇다면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 갑돌이는 자기 토지에다가 목욕탕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죠. 건폐율을, 목욕탕 건축할 때, 그렇다면 건폐율은 얼마가 적용이 돼요? 50이에요, 60이에요? 60. 용적률 250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딱 지정이 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기존의 법으로 정한 요거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한다. 이거 깨우치는데 저는 3년 걸렸다 그랬어요. 네? 뭔 유연입니까? 상위법이 아니고 이거는 계획으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계획에 적용을 받도록. 계획에 적용을 받도록.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개발장벽이 지정이 되면 개발장벽에 적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일반법이 국토개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개발지향벽에 대한 법이 특별법, 응? 국토개법이 일반법,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을 합니다. 무슨 법이 우선한다? 그렇지, 특별법이 우선하지. 그처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 국토개법 규정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한다. 이게 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자,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또 하나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랬어요? 구역부터 지정해야 된다잖아. 신도시를 만드는 구역부터. 그러면 이제 구역을 딱 지정을 했을 때 토지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논밭이라 그랬지. 개발이 안 됐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신도시를 만드는 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 놓고 여기를 이제 지금 현재 논밭이고 이마인데 여기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물 지을 토지로 싹 변모를 시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 정비해주고, 도로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딱 설치해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현재 막 개발 사업이 끝난 이 상태는 건물이 하나도 건축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택지를
분양을 하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A, B, C, D가 이제 택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용도 지역만 정해졌다고 해보십시다. 자, 구역 지정해놓고 사업만 하고 택지 분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 있으니까 용도 지역만 있다라고 전제를 해봐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들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용도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이 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요거 딱 정해가지고 건축 허용이 되는 건축물들 건축을 해 나가죠.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그 규제만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A가 여기다가 20층짜리 빌딩을 건축을 합니다. B도 C도.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처럼 택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건축을 안 하면 또 세금 폭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나 건물은 지어야 되겠어요. 돈이 없어요. 20층짜리 빌딩 지을 돈이 없다. 그래서 세금 폭탄 맞기 전에 2층짜리 가건물을 짓습니다. 도시미관 영망이 되겠지. 그러겠죠. 자, 다른 제도가 없을 때 용도 지역만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좀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구역을 해서 뭘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그럼 이제 이 계획대로, 그러면 이제 이 계획에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 배치 어떻게 하고 규모 어떻게 하고 형태는 어떻게 하고 각 개별 필지마다 아주 상세하게 건축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개발을 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법 규정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완화를 시켜야 돼요?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완화를 시키지만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건물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건축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건축물 건축 못하게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소유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아주 상세한 계획으로서 토지 이용 계획 플러스 건축 계획이에요. 아주 상세한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막 조성된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요, 건물 높이도 딱 통일시키고, 건물 형태도 비슷비슷하지요. 심지어 색깔까지도 규제를 해요. 색채까지도. 저는 빨간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빨간색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택지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주택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빨간색을 혐오해. 갖고 빨간색은 절대 안 된다라고 지구단위 계획에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색채까지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어디에 지정이 되냐면 이와 같이 개발을 시키고자 하는 곳에 지정이 돼서 개발을 시킬 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한 제도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이런 예를 들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별로 새로 개발된 조성된 신도시들은 무슨 뒤에 지구라고 반드시 부르고 있죠.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은 그와 같은 지구 들어가서 중개사를 하시죠. 아니 무슨 지구라고 붙은 동네 가서 중개사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해야지.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지,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완화를 시키는데 어떤 규제를 완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아까 용도 지역은 종류, 그 다음에 지정하는 내용,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완화 내용,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할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할 것들은 철저하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자, 290페이지 네모 2번 봐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 관리계로 한다 그랬죠. 용계 기도 지잖아, 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군수, 국장은 잘못해서 책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도시장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책이 잘못됐어요. 고치지는 말고 어차피 버릴 책이니까. 대도시장 나올 필요가 없으니 시장군수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일도 지구단위 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공관리계획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지정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는데,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요,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하는데 이제 지정을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놨어요. 법에다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냐면, 개발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개발의정지라고 이제 편의상 개발의정지, 개발의정지라고 부릅니다. 개발의정지를 법에 쭉 열거해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의정지를 대상으로 그 개발의정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전부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일부만 끊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광역계획권도 그랬었죠.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조기 이상의 도시, 자 도시를 포함시킬 때는 전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발의정지 종류가 네모 박스 안에 몇 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등등등등이 또 나옵니다.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 이 지역지구구역 등이 개발사업을 하려고 지정하는 개발의정지 아닌지 여러분들 지적 능력으로는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다만 참고로 1번에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지구가 뭔 개발의정지냐? 용도지구 중에서도 개발사업을 수반이 되는 용도지구가 두 놈이 있다 그랬지.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하고 이런 놈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인 도시개발법이랄지 도시개발법이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만드는 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등등등이 나오고 하나만 이제 밑줄 하나 그어볼까? 8번 첫 번째 줄 해제되는 구역까지 밑줄 그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만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뭐로 해제합니까? 개발시키려고. 시가와 조정구역도, 부산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해제를 하는 순간 개발시키려고 해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제되는 구역,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녹지지역인데 주거상업 공업적으로 변경을 시키는 구역도 뭐로 변경해요? 개발하려고 변경하지. 새로 이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오른쪽 페이지 의무적. 의무적이라는 것은 법을 마무리할 때 하여야 한다로 마무리할까요? 할 수 있다로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이처럼 할 수 있는 개발 예정지를 쭉 열거를 해놓고 이 중에서 개발 예정지들 중에서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곳이 세 개 있어요. 세 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암기해버려야지.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네모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암기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30개 되면 전혀 암기 안 하지. 저는요, 자, 10개를 넘어가면 될 수 있으면 암기 안 해요. 한 7, 8개, 9개까지는 암기를 하는데 10개 넘어가면 에이 그냥 암기 안 해버리고 나오면 나와라. 나는 찍어줄게. 이렇게 할 겁니다. 외울 거 있고 그러면 3개밖에 안 되니까 암기 해놔야지. 자, 그러면 1번 봐보셔요. 정비구역입니다. 개발예정지 중에서 정비구역 그리고 그 옆에 택지개발지구 딱 두 놈만 여기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가 돼요. 10년이 경과돼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의 정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택지개발지구의 택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10년 동그라미 치고 싶어 미치겠죠. 그냥 10년이 지난 적은 밑줄 만큼 쓰십시오. 그리고 10년 동그라미 치시고요.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쪽에다가 뒤에 쓸만한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으시게요. 의정부터 10년이라고. 자, 결혼한 지 10년 된 고향이 의정부인 아주머니, 의정부댁 10년이라고 딱 적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제가 만들었을 때 의도는 뭐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라는 개발이든지 두 놈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라는 두 놈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의 정, 택자는 댁자로 좀 변형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택, 댁 해가지고 10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서 의정부댁 10년, 의정부댁 10년 하면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개발이든지 두 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로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2번 봐봅니다. 시가와 조정적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이죠? 자, 이놈하고 구별할게요. 아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 8번 밑줄 긋은 놈이에요. 해제되는 구역이 4개가 있었잖아. 개발장구역도 있었고 도시자연보호구역도 있었죠. 근데 요 두 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뒤에 나오는 시가와 조정적과 공원만 해당이 되고, 자, 해제되는 면적이 30만년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구별을 해야지.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시가와 조정적의 시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공원의 공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해제되는 애 해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십니다. 그리고 30만 이상이나 밑줄 긋으시고요. 뒤에다가 올해부터는요, 4글자로 하렵니다. 면적까지 같이 시공의 3이라고 하셔요. 작년까지는 그냥 올해까지는 시공의 그랬었는데 30만 제곱미터까지 같이 안 헷갈리기 위해서 시공의 3이라고 적어버리셔요. 그래서 해제되는 곳 2개, 결국은 이거는 요 2개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30만 이상.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고 눈으로 동그라미 한번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호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이상만 밑줄 긋으시고, 녹지 지역인데 주거적으로 바뀐다 또는 상업적으로 바꾼다,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둘 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그냥 의정부택 10년, 시공의 3, 녹지 주상 03 하시면 끝나. 자, 3번 뒤에다가 녹지 주상 03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냥 노래 불러요. 의정부택 10년, 시공의 3, 녹지 주상 03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되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그리고 참고로 6개 법률 통틀어서 13개 정도 지역지구 구역등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마무리를 지정을 하여야 한다, 즉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제도는 딱 2개 뿐이고, 그 2개가 국토계획률이라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요.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공법은 비슷한 제도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비슷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비교해가지고 법마다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비도시 지역에, 앞으로 이제 비도시지역이라면 뭐냐면 안일비자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에요.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지. 그리고 우리가 용도를 구분을 할 때, 용도지역을 구분을 할 때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경우는 그 동네를 개발시키려고 보존하려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시키려고 보존하려고 개발하려고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요 막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요거 복잡하니까 1월달 정도부터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을 때 요건 등이 법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게 큰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딱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3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한 장을 뒤로 넘겨보십시오. 자, 네모 6번 실효 규정 있죠. 효력 소멸시키는 규정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드디어 이제 처음엔 아니구나. 아까 5년 이상 거기도 밑줄 긋고 별표 쳤으니까 3년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숫자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런 숫자는 실효 규정, 효력 소멸시키는 규정, 효력 발생 규정 이런 숫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자 밑줄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쳐요. 당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으면 지체피 그 사실은 고시를 하여야 한다. 몇 년 주고 있습니까?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자, 앞으로 요거를 안 써먹을 때까지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3년을 기억을 못 해내시니까 3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지구는 삼총사가 지킨다. 그러면 3년 안 잊어먹을까요? 뭐 돼요? 얼른 써요. 위에다가. 지구는 삼총사가 지킨다 딱 써놓고 언제까지 쪽팔리게 그거 안 써도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은 그렇게 연상을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지구는 독수리 오영재가 지킨다. 아니, 누가 지킨다? 삼총사가. 그래서 이 3년 안에 구역 지정하려면 관리계획은 고시를 해야 되니까 이 고시가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항상 실효 규정은요. 다음 날부터 실효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실효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효력을 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게 국토경비 이런 법률을 딱 4개 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이란 법에 법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실효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을. 그러면 이 실효 규정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에 반영이 되니까 정확하게 속견해 주셔야 되고, 오늘 벌써 2개나 있네. 2개나. 아까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이름이 영어로 타임존인 이름이 뭐였어요? 아직 숙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가화 뭔 구역이었죠?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을 할 때 시간 정해놓고 지정한다 그랬잖아. 몇 년 이상? 5년 이상. 몇 년 이내? 20년 이내. 뭐 이런 숫자는 기억을 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지정을 할 때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을 시가화 되는 것을 막는 기간이다 해가지고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 기간이 딱 끝나는 날 다음 날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해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몇 년이 아니에요. 그 유보 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유보 기간을 5년에서 20년까지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앞으로 이제 지구는 누가 지킨다? 삼총사 3년. 언제까지 3년? 지구는 삼총사가 지킨다. 안 써먹어도 3년을 저절로 숙지하고 계실 때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이 나와요. 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십시오. 네모 4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 중 네모 박스 안에는 양가를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다음 사항 중, 자, 3호하고 5호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는 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뭐, 몇 번? 3번하고 5번. 자, 3번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밑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자 동그라미 치십시오. 기반시설의 기자. 기반시설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글자로 뭐다? 도로. 5번 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밑줄 긋으시고 용도 제한에 용자 동그라미 쳐보셔요. 그 옆에 눈으로 확인,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용자하고 기자죠. 기자하고 용자 아닙니까? 이걸 기용이라고 할까요? 용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용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에는 어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 자, 이 A라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었고, B라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었고, C라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별로 기반시설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반드시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난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 배치하는 거, 규모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 아까 목욕탕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들 딱 정해주고, 그쵸? 건폐율, 용적률 정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러면 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여기 지구단위 계획하고 내용이 다 다르겠지. 특색에 맞게끔 정해줘야 되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들은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든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두 글자로 뭐다?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은 두 가지. 용, 기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십시다. 자, 그러면 용기만 이제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되면, 용자가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한도, 최저 한도의 용,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의 기 해가지고, 이걸 딱 숙제한 다음에 용기 하시면 돼. 나머지 이제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다. 자, 양가로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세분 변경하는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아직 설명 안 드립니다. 자, 양가로 2번 안 읽어도 되고, 3번 했고, 4번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가로구역 또는 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토지. 자, 이걸 핵지라고 하는데, 이런 가구랄지 핵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이 나오고, 자, 6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예를 들었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 색깔까지 비전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환경관리 또는 경관, 그 밑에 교통처리계획, 환경, 경관, 교통.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배우시면 돼. 용기만 하셨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핵심이 뭐다? 지구단위 계획적 안에서는 무엇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그거 깨우치는데 3년 걸렸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넘겨보시면 법 적용 완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완화할 수는 없어요. 모든 법을 다 완화할 수는 없고 법에서는 완화해 줄 수 있는 법 규정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제한, 건물 건축할 수 없는 것들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건폐율 늘려줄 수 있고 용적률 늘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이 총 113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5개의 건축법 규정만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짝꿍, 일조, 등악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규정, 공개공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5개를 그러면 일단은 건축법을 공부하면 대지안의 적용이 뭐고 공개공지가 뭐고 공부는 이제 건축법을 하면은 제도가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암기해야지 5개를. 그러면 이제 제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라는 암기법을 가르쳐 드려요. 지금은 안 가르쳐 드려요. 지금 외울 건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데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법. 부설 주차장 설치 및 부속 주차장 설치 계획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고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룸, 보통 이제 단독주택 요즘에 이제 철거하고 주택 합쳐가지고 막 원룸 건축하고 있죠. 이렇게 건축하죠. 여기를 뭘로 사용합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피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피로티 구조. 그러면 이제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개사 실무하시면 주차장법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차 면적을 확보를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주변에 이렇게 이제 토지가, 빈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다가 이렇게 주차장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제 토지가 없잖아. 그럼 대형 건축물은 주차장을 어디다 만듭니까? 지하주차장 만들잖아. 근데 원룸 건축업에서 지하주차장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1층에다가 피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여기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서 이런 부분들은 면적 계산할 때, 높이 계산할 때 싹 빼줍니다. 이렇게 건축해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이렇게 이제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있고, 주차장 하면 항상 주차장법 나오면 무슨 주차장? 부속 주차장이에요. 건물에 딸린 주차장, 부속 주차장 설치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를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 지구단위 계획이란 그 도시 전부를 대상으로, 일부를 대상으로? 일부를 대상으로. 개발시키려고, 보존하려고? 개발하려고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제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살만 붙여주시면 돼. 큰 틀은 잡았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 이런 내용들 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제도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도, 우리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 다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미리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 용도 지역 분이죠. 그쵸? 용도 지역 종류 21개는 틈틈이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용도 지역, 그 다음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구 단위 계획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12월 달에 뵙도록 하죠. 자, 다음 주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